안녕하세요. 당신의 책사 언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 혼자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이들하고 좀 촬영을 해야 하는데 참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몽틴 씨와 그리고 우리 홀순 씨 꼭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요, 5분도, 정말 5분이 뭐예요? 1분도 혼자서 이렇게 책을 집중해서 읽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특히 우리 남자아이들을 위한 책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준은요, 일단 그림책에서 그 글밥이 좀 있는 책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읽으면 좋지만요, 3, 4학년이든 5, 6학년이든 책 읽는 게 좀 너무 힘들다 하는 아이들은 이 책을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책은요, 중학년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이긴 하거든요. 저희 1학년 아들도 직접 이걸 다 읽지는 못하지만 재밌게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들은 이야기는 다음에 스스로 찾아서 또 책을 뽑아서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까지 포함해서 총 3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책은 아까 중학년 수준에 어울린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이 명작이에요. 세계 명작이거든요. 제목은 악동일기입니다. 악동일기, 벌써부터 뭔가 엄청난 개구쟁이 냄새가 나죠. 이 악동은요, 그냥 악동이 아닙니다. 우리 톰 소여의 모험이라거나 허클베리 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아주 개구쟁이 주인공들보다도 정말 훨씬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리고 다니는, 그야말로 악동이에요. 악동. 이 친구의 이름은요, 바로 조지 하케트입니다. 굉장히 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이 책을 저희 첫째 아들 하브루타 하는 그 독서 모임 멤버들하고 같이 고전 명작 이런 걸 하나씩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접하게 되었는데 이런 책이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랐고요. 이 조지 하케트의 화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엄청난 행동들에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또 아들들이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정말 상상 초월의 그런 일들을 하지만 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누나가 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누나들이 매일 저녁 이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생일 선물로 저도 일기장을 받고 싶어요 라고 이제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일기를 쓰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한 명의 일기장을 슬쩍 가져와 가지고는 그걸 그대로 베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누나에게는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약혼자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저 이제 일기 써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쓴 일기를, 사실은 자기가 쓴 게 아니죠. 누나의 일기를 베낀 자기의 일기장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세상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죠? 하필 그 누나 일기장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인데 어쩔 수 없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부잣집에 시집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약혼자와 결혼은 파토가 났고요. 집안도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게 동생 덕분에 누나가 원치 않는 결혼을 이제 하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인 것도 같고, 이런 식으로 좀 당장에 보면 뭔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지만 조금 멀리서 보면 사회의 어떤 모순점이나 위선적인 이런 모습들을 이 하케트가 잘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통쾌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매주도사입니다. 매주도사? 뭐지? 궁금하시죠? 1학년 때 특히나 이제 옛 이야기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치부 어린이들도 그렇지만 이 옛날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동화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이 당연히 거의 없고요. 거의 줄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림책으로 한 번쯤은 읽어봤던, 혹은 엄마 아빠에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던 그런 옛날 이야기들이 여기 안에 이제 엮여져 있어요. 5분도 책을 집중해서 읽지 못한다는 것은 긴 호흡의 어떤 스토리가 긴 이야기를 읽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이렇게 짧은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 책을 읽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책을 좀 읽다 보면 좀 이제 지루한데 하다 보면 뭔가 좀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고 끝이 나고 뭐지?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이야기가 또 이어지니까 아이가 지루할 틈이 없이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 거죠. 네,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땡땡아 엄마는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밌었거든. 너는 어땠어? 너는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니? 이렇게 이야기 하나를 정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좋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요, 제목부터 좀 재미있어요. 오줌 멀리 싸기 시합. 저희가 아들 둘을 키워서 그런지 아침에 같은 변기에서 또 이렇게 양쪽에 나란히 이렇게 서서 시합은 아니지만 쉬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 재밌나 봐요. 아무튼 그런 내용과 관련한 동화책이기 때문에 남자애들은 확실히 흥미가 있었고요. 네, 요즘 아이들이 사실 뭔가 재미있는 놀이에 조금 취약하잖아요. 거의 핸드폰 게임을 한다거나 TV를 본다거나 영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몸으로 하는 놀이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밖에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놀이를 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놀이로 유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나가서 좀 몸으로 좀 운동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책 3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책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도서관에서 책 예약도 좀 해보시고 요즘 상호대차 우리 집 앞 도서관에 책이 없다면 다른 도서관에서도 빌려서 볼 수 있잖아요. 상호대차 서비스도 활용해 보시고 이렇게 책을 아이들하고 다양하게 읽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책 읽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아이가 스스로 해주면 참 좋겠지만요. 네. 우리 어른인 우리조차 책을 시간 내서 읽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네. 조금의 강제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억지로 읽어! 이렇게 던져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책을 더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재미있게 좀 읽으시고 그리고 아빠랑 막 같이 얘기도 해보시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독서 문화, 우리 집 독서 문화 속으로 좀 빨려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짧고 굵게 책 3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찬란하세요. 감사합니다.